요! 장시벽을 오늘다 센서 스튜입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에 대한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보고 5.16 군사정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러한 5.16 군사정변이 만약에 실패했다면 우리 한국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같이 보도록 하죠.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시 대한민국의 상황부터 알아보자고요. 이걸 모르면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1960년 4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4.19 혁명이요. 맞습니다. 1960년 4월 19일에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전격 하야를 하게 됩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전무후무한 혼란상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1960년 6월에 의원내각제로 정부 형태를 바꾸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의원내각제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 개헌 후 국회는 스스로 해산을 하였는데요. 이후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75%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겼어요. 당시 민주당도 구파와 신파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파에는 윤보선 대통령이 있었고 신파에는 장면 총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구파와 신파가 내각 구성에 있어서 극심한 갈등을 보이는 거예요. 장면 내각에 출범한 이후로 10개월 동안 3번이나 개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엄청 정치 갈등이 심한 건데요. 당시 장면 내각의 강요 평균 임기는 2개월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정치 불안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레 사회 혼란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부 10여 년 동안 억눌린 요구들이 본물 터지듯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시위였습니다. 장면 내각 10개월 동안 가두 시위는 총 2천여 건이고요. 시위에 참여한 인원만 해도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걸 계산하면요, 매일 평균 7회에서 8회 정도의 시위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니까 그걸 막겠다고 시위했고요. 육군훈련소의 훈련병들은 장교가 하대한다고 시위했습니다. 심지어 시위가 일어난다고 시위를 그만하자고 시위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승만 정부 붕괴 직후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 창간되었는데요. 기존에 일간지가 41개였습니다. 근데 이승만 정부가 1960년 4월에 붕괴했는데 1960년 12월 말까지 총 39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언론들은 계속 시위를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정말 개판 중에 개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바로 5.16 군사정변이었죠. 근데 이 5.16 군사정변이 실패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쿠데타 주동 세력에 대한 처벌일 겁니다. 당시 쿠데타 주동 세력은 꽤 많았습니다. 심지어 해병대도 있었거든요. 이름만 듣고 이 사람도 있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세력들이 참여했어요. 훗날 대통령이 되는 박정희 소장, 참김 시대를 만들었던 김종필, 그리고 김영욱, 차지철, 최명신, 김신, 꽤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때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 쿠데타가 실패하게 된다면 이들은 그 즉시 체포되고 처벌이 될 텐데요. 일단 주동자들은 전부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이고요. 단순 참여자들도 최소 징역 5년형 이상씩은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가 사형을 실제로 했던 시기라서 박정희 소장은 아마도 사형을 당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한 정부는 숙군 작업을 더 이어나갔을 텐데요. 당시 장면 총리는 군을 숙청과 혁신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어요. 당시 장면 총리는 선거 공약으로 군병력 10만 명 감축안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집권 후에 실제로 감군 정책을 펼치기도 했었죠. 물론 이때 미국이 와서 이러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10만 명을 감축시키지는 못했지만 3만 명을 감축시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군 지도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꾸었는데요. 10개월 동안 국방부 장관이 총 3번 바뀌었고요. 육군참모총장이 4번 바뀔 정도로 군 지도부 개편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6.25 전쟁 발발 직전에 국군의 규모는 10만 명이 안 됐습니다. 9만 5천 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1960년대로 가면 70만 명을 확 늘어요.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군인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조직이 비대해지고 인사 적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육사 8기생들의 불만도 많았고요. 근데 군부에서 이렇게 쿠데타를 해버리니까 장면 총리 입장에서는 정말 개꿀이라고 판단할 겁니다. 이것을 빌미로 감군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되니까요. 또한 군부 내부에서 현재 정부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색출해서 숙군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 군부는 한동안 숙청의 시기를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인사 적체도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한국 정치가 더 혼란해진 만큼 북한이 이를 정치적 선전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화전 양면 전술을 더 많이 사용했을 것 같아요. 앞에서는 평화 통일을 외치다가 갑자기 도발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1960년대에 DMZ는 간헐적으로 크고 작은 전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니까요. 다만 쿠데타 진압으로 인해서 장면 총리의 권력이 더 강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당시 민주당은 신파와 구파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이었고요. 또 정치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더 쿠데타 진압에 공이 크냐면서 싸울 게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1961년 3월에 미국에서는 한국의 상황을 보면 조만간 장면 정부가 무너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이미 5.16 군사정변을 예상했습니다. 만약 군사정변이 일어나지 않아도 다른 문제로 장면 내각은 무너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장면 내각은 무슨 이유로 무너지긴 했을 겁니다. 다만 정권이 다른 정당으로 가진 않을 것이고요. 민주당 내부에서 또 다른 인물로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끝을 모르는 내용을 겪을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정치 불안은 더 과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발전 자체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정희 정부 시절 진행되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차 시한이 장면 내각 때 나왔습니다. 근데 아마 박정희 정부만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착착하지는 못할 거예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박정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카리스마나 박정희 대통령의 불도저와 같은 스타일 덕분에 성공한 것이지, 이렇게 정치와 사회가 혼란한 상황에서 경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룩한다는 것은 아주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유의미한 성과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요. 민주주의가 꽃피운 시대인 만큼 노동자의 의견을 감히 무시하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기가 아주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당장 독일에 간 간호사, 강부가 12시간 근무에 체를 닦고 염하는 것도 못할 거고요. 노동자들을 정말 기계처럼 굴리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안 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과연 박정희 대통령이 없어도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을 것이냐는 궁금증입니다. 아마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22에서 30위권 정도의 경제성장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당시가 냉전시대고 한국은 냉전시대에서 최전방에 위치한 나라였다 보니까 미국에서 오는 원조가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도 생각보다 풍부한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면 내각이 어느 정도 경제 개발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만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사회와 정치가 불안하다 보니 이는 그대로 경제 개발의 발목을 붙잡았을 것이고요. 또 박정희 정부만큼 추진력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까지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만 중견국까지는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경제 개발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경부고속도로였어요. 근데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박정희 대통령의 역할이 절대적이었거든요. 당장 경부고속도로를 처음 만들자고 제안한 사람도 박정희 대통령이었고요. 심지어 당시 전문가들도 전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왜냐면 한국의 도로 사정을 개선할 필요는 있겠다만 대규모 고속도로 건설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하고 다녔거든요. 실제로 당시 상황을 보면 자동차도 별로 없었습니다. 1967년 시점에 대한민국의 차량 대수는 6만 대가 전부였고요. 1969년까지 도로 포장률이 8%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 상황을 보면 지금 당장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시급한 과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단군인의 최대 인프라 공사인데 돈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돈을 쏟아부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거기다가 당시에 고속도로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도 얼마 없었습니다. 근데 박정희 정부는 특유의 추진력으로 이를 밀어붙였는데요. 이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박을 터뜨리죠. 경부고속도로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교통체계와 수송 분단율이 철도 위주에서 도로교통 중심으로 옮겨가게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개통 초기에 매일 2만 대에도 못 미치던 교통량은 1977년에 3만 대를 넘어섰고요. 국내 자동차 보유 대수 증가와 함께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971년 말까지는 자가용 승용차의 숫자가 화물차보다 많아서 관광도로라는 비아냥을 듣곤 했는데요. 이후 고속도로망이 확충되면서 트럭 화물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고요. 국가 경제의 대동맥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제 성장이 성공하죠. 근데 이거 아마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5.16 군사정변이 실패해서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당시 장면 내각의 주요 경제 목표 중 하나를 잘 따져보면 농업과 지역경제 중심의 점진적인 경제 발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르게 보면 지역 균형 발전이거든요. 오늘날의 서울공화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의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추진한 경제정책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소득 분배와 균형 발전 측면에서 더 건강한 경제 구조를 구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치를 좀 보면요. 지금도 아마 의원내각제를 고집하고 있었을 거예요. 의원내각제가 무너진 이유를 보면 5.16 군사정변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근데 5.16 군사정변이 실패하니까 계속 의원내각제를 유지했을 것이고요. 아마 현재 일본이나 영국과 같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한층 더 발전했을 것 같은데요. 군사정권의 등장이 저지되었다면 민간주도의 민주주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가령 각종 복지가 지금보다도 더 발달했을 것이고요. 노동권도 꽤 폭넓게 보장되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사회와 정치 불안이 이어지겠습니다만 그것이 10년, 50년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의회 중심의 민주정치가 정착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당 정치와 언론 자유가 지금보다도 더 많이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죠.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공과 사가 분명한 대통령인 건 맞습니다. 그런 만큼 박정희 대통령이 없어졌다면 대한민국의 운명도 꽤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5.16 군사정변이 실패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요.